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톡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문 패널 두 교수님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시민 패널 여러분들 지금 7분 나와 계신데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면 간단히 목례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 같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대표 시민 패널로 조영태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청년 대표 시민 패널로 손주연 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활동가 시민 패널이십니다. 이동민 님 오셨습니다. 네. 직장인 시민 패널 이근영 님 반갑습니다. 이근영 님, 예, 앞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시민 패널 이상호 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문화인 대표해서 시민 패널로 박석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인 시민 패널로 김준엽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7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이 토크도 얘기가 가고 얘기만 오면 또 재미없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뭔가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재미란 게 있어야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화이트보드에 제가 OX 퀴즈로 먼저 한번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답을 쓰시면 돼요. 1번 문제 들으시고 1번 칸에 O냐 X 바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문제 풀어보고 요거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눠볼 건데 6문제 중에 가장 많이 맞히신 시민 패널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메모장 준비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두 교수님은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대구 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바로 선택하십시오. 대구 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선택하셨죠? 6문제 다 풀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대구 동산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번 코로나19 우리 초반에 연초에 참 많은 역할을 했죠. 대구 동산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하셨습니까? 자, 3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대구 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하십시오. 대구 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하셨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경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지 노인전문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하십시오. 시지 노인전문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마지막 6번째죠. 파티마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파티마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다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화이트보드판 들어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로 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민 대표는 OXOOX 선택하셨고 우리 김준엽 패널께서는 그냥 동그라미로 다 찍으신 듯하고 또 나머지 다양하게 OXOX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답이 맞으면 거기에 동그라미, 답이 틀렸으면 그 위에 X로 그냥 확실하게 그어주세요. 자, 정직하게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답니다. 1번 대구 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O입니다. 정답이고요. 맞으면 크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번 동산병원은 공공병원이다. X입니다. X입니다. 3번 대구 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다. O입니다. O. 4번 경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역시 O입니다. O예요. O. 5번 시지 노인전문병원은 공공병원이다. O. O예요. 마지막 6번 파티마 병원은 공공병원이다. 아닙니다. X입니다. 자, 다시 정답판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게끔. 이동민 패널께서는 6문제 다 맞추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김준엽 직장대표 2문제를 틀리셨고요.
이근영 패널께서는 다 맞히셨고 조영태님은 한 문제 틀렸고 박석영님은 두 문제 틀렸고 그다음에 이상호님 두 문제, 송수님 한 문제 틀렸나요? 한 문제 틀리셨어요. 그러면 6문제를 다 맞히신 분이 이동민님하고 이근영님이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급 종이 상자에 담아서 소소하게나마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국에 가장 필요한 선물이겠죠. 일단 중간중간 또 재미난 퀴즈 있으니까 그때 또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많이들 헷갈려한 부분이 이제 동산병원이 공공병원이냐 뭐 이런 문제 좀 많이 헷갈려하셨는데 먼저 이경수 교수님께 대구시 소재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 뒤에 최철영 교수님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관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거의 끝까지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구의료원은 이제 대구시 산하의 이제 지방의료원입니다. 또 시지 노인 전문병원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위탁하든지 뭐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공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지. 그럼 보훈병원은 어떻게 돼요? 보훈병원은 이제 보훈처가 네. 이제 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찰병원도 있고 무슨 네.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산하 병원으로 이제 설립하고 개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는 몇 개가 있죠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지방의료원이 12개인가 14개 있습니다. 어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대구의료원 또 시지 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 이렇게 있지만 전문병원도 있지만 이 다른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많고요. 다른 지역은 좀 적고 대구는 뭐 한두 개, 부산도 네. 한두 개 이 정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규모라든지 병상 수로 봐서는 이제 공공 소유의 공공의 운영 주체인 의료기관 수나 병상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서운한 게 공공의료기관도 서울 수도권 집중하군요. 이게 참 적절히 분배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돌발 퀴즈와 관련된 얘기 설명 이어갔습니다. 이제 톡 콘서트 첫 번째 질문, 공식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트보드의 OX는 다 지우시고, 네, 지우개 다 드렸죠? 지우시고, 패널 여러분 테이블, 뭐 저희도 테이블 위에 다 있습니다만 손소독제 다 있습니다. 이 한 통 다 쓰셔도 되니까 찝찝하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손소독 편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대구 의료원 하면 생각나는 단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께 이제 사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대구 의료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시면 시민 패널분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답하신 내용을 봐가면서 한 두세 분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한 분당 발표는 3분 이내로 뭐 1분 하셔도 되고 2분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게 적당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의료원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 다 적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멀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냥 멀다가 떠올라. 참 인간이 단순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화이트보드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동민 패널부터 볼게요. 선별진료소 김준현님 부족한 인력 이제 의사 부분에 낙후된 시설 이근영님 접근성. 야, 참 사람이 이렇게 고급스러우냐 안쓰러우냐 차이네요. 저렴한 생각은 멀다. 고급스럽게 생각하니까 접근성이라는 전문 단어가 나오네요. 많이 배웁니다. 조영태님 공공의료,
또 박석영님 열린병원 오래된 병원. 열린병원은 방콕의 무릎 똑같은 이름이. 이상호님은 좀 크게 적어주시면 제가 잘 볼 텐데 너무 작게 적으셔가지고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그 여섯 칸 얼추 정리하시고 큼지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손주님 대구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2차 병원이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셨어요. 자 일단 그 이상호님 얼추 적으시면 저거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이 좀 큼지막하게 해주시면 저도 보기 좋고요. 네, 이상호님 거 보겠습니다. 방문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국화원은 그 장례식장이죠. 예, 그게 또 오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전에 저희가 이 대구 의료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사전에 답을 해주신 내용을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회색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회색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이근영님이 낙후된 시설, 오래된 또 유공자, 공익 목적의 2차 이상 병원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변함없이 그렇군요. 코로나19 거점병원이다. 선별진료소, 공적병원 국화원. 이상호 선생님 맞죠? 예. 대구 공공의료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박석영님이 사전에 뭐로 올리셨어요? 네, 오래된 아니면 유공자. 유공자. 네, 이런 느낌. 지금은 뭘로 적으셨죠? 지금은 이제 열려 있다. 열려 모든 있다. 시민들에게 어. 열려져야 되는 병원인 네.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적으신 거랑 지금이랑 정리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공공의료나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설이 낙후됐다라는 생각과 의료 장비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라는 거를 받을 때는 최신 의료 시설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민간인이 하거나 아니면 대학병원급을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네. 공공의료기관을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안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 가족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의 건강이 지켜져야 내 가족이 지켜지니까 그런 공공적인 의료 시설들이 많이 또 최신화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곳도 열린 병원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그분들이 최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설로 조금 더 대구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고 우리 손주연님은 생각의 변화가 거의 없으세요. 공익 목적의 2차 병원이다, 그죠? 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생각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대구의료원을 예전에 무료 진료소를 할 때 2차 전환 기간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무료 진료소에 해당 그 진료를 받으실 분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대구의료원에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형간염이 제가 알기로 전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주사가 제가 알기로 몇백 단위로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맞는데. 네, 보험이 안 되면. 어이구.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을 대구의료원에서 그 주사를 네.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맞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무료 진료소에 그 동행자로 갔었고 동행자로 갔었고. 네, 환자분이 그래서 다행히 네, 맞아서 아기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함께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의 생각도 큰 변화가 없고, 그죠? 그러면 이상호님은 네. 내용이 뭐였었죠 아까? 국화원 예. 있었고 가봐야겠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생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지금까지 병원을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대구의료원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 대구의료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진료 목적으로. 사실 대구의료원을 가는 경우는 뭐 주위에 상을 당해가 그 옆에 장례식장을 가는 경우 말고는 네, 간 적이 네. 없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진료를 정상적인 진료를 원활하게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뭐 갈 그 대구의료원에 방문이 가능한 그 인원 자체가 그 대상이 한정된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교수님들에게 설명이나 강의를 들어보니 사실 공공의료가 말 그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소득이든 뭐 직업이든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느꼈고 또 깨달음을 사실 받았기 때문에 네. 대구의료원 자체가 저희들 집하고도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는 다른 병원 아니면 모대학병원 이런 쪽으로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생각이 좀 전환을 해서 네. 뭐 어떠한 이제 병원 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대구의료원도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또 지속적인 치료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오늘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상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민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최철현 교수님이 아까 인터뷰하는 것도 얼핏 들었는데 왠지 대구의료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이란 단어가 떠오르면 취약계층이나 보호받아야 될 계층 이런 분들이 이제 가는 곳이 아닐까 해서 내가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 생각을 이제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뭐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행사의 핵심 주제가 우리 이경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께 사전에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답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공의료 하면 저는 일단 보건소가 먼저 떠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참 생각이 단순하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답을 써주실지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이블 위에서 편하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 서비스, 의료 취약자, 또 공공의대,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점점점 또 있어 뵈는 단어로 가시려고 지금 for everyone, 기본권, 국민이 차별 없이 진료받는 곳, 그리고 이상호님 코로나 누구나 경대병원, 누구나 필요 이렇게 답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또 어떤 답들을 올렸는지 화면 한번 볼까요?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사전에 여러분이 적어주신 답은 되게 복잡다. 바이러스 연구 및 예방, 의료 취약자 공공의대 설립, 차별 없는 진료, 사각지대 구원, 진료와 의료 분야, 수급권자 외국인, 공동책임 서비스 아까 같은 맥락이신 것 같고 저소득층 비용 저렴하다, 복지, 코로나, 보호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준엽님 사전에 뭐라고 적으셨죠? 저는 의료 취약자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갖고요. 같은 생각이다. 말씀 좀 이해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 병원도 공공병원이죠. 경찰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군대를 제대했던 일반적인 남자라 그러면 자기 자식이 만약에 아파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열의 9? 아니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열의 10은 다 거기서 못 받게 할 겁니다. 훅 들어오네요. 예, 이번에 모 여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의 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군병원, 경찰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계신 그 의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병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크게는 그 민간병원 역시도 공공병원이겠습니다만은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만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육군병원하고 해군병원하고 합친 병원이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죠. 상원 의원들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립암센터나 국립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적인 부분들, 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연 우리가 그 일반 그런 어떤 공공 지금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공병원에
작은 병원의 의미에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과연 나의 생명의 안전이 답보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 병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면 정말로 의료 취약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저기 반야월에서 하양 쪽 가다 보면 왼쪽에 구군병원이 있죠, 그죠? 예. 아주 뭔가 느낌이 군생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느낌이 좀 확 오긴 옵니다. 이 지금 세 분께 질문을 드려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이경수 교수님과 최철인 교수님께서 생각 좀 정리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상호님. 네. 사전에 뭐라고 하셨죠? 저소득층 비용 저렴 복지 코로나라고. 예, 저소득층 비용 저렴 복지 코로나. 지금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예, 지금은 코로나 누구나 경대병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생각을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공공의료라는 단어 자체를 원래 코로나19라는 뭐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전염병 상황 때문에 사실 공공의료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원래 상황은 별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또 대구시에 공공의료 쪽에 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가깝게 알게 되었고 또 공공의료라는 제도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더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를 좀 더 친숙하게 또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적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정된 대상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공공의료라는 제도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 오늘 느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 지역 병원 중에서 좀 뭐 대형 병원에 들어가는 경북대학병원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제도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을 오늘 재정립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네. 경북대학병원이 사실 뭐 정부 차원의 어떤 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또 거기 발맞춰 나가는 병원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호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여쭤보죠. 조영태님, 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사전에 뭐라고 적으셨죠? 저는 보호라고 적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호. 네. 지금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지금 기본권이라고 기본권. 적었는데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의료를 지금 최근에야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네.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보호라고 한다면 네. 그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뭐 의료 서비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앞선 발제를 들었을 때 공공의료라는 것은 이제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죠. 내가 돈이 많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든 없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공공의료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료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분들이 이제 사전에 생각했던 내용, 또 지금의 뭐 변화가 있고 없고의 어떤 내용들 들으셨는데, 먼저 이경수 교수님, 시민 패널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공공의료 또 공공의료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하지 못하던 용어도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단어와 관련되는 경험을 말씀을 주셔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학습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리 대구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좁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은 의미고 건강을 누가 보호하고 누구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키워드를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 또는 부족한 공공이 있으면 좀 더 강화하는 체계가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은 의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대학병원이 잘 좀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체계들도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항상 베스트라는 게 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베스트나 최신은 사실은 더 비싸기도 하고 또 여러 환자들이 거기에 이제 몰리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에 적합한 가장 적절한 우리가 그걸 이제 옵티뮴 적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같이 좀 인식을 하는 이런 기회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표현을 해주셨지만 시민의 병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저는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마스크 위로 좀 더 올리셔야겠어요. 점점 코가 나올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최철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 공공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누구나라고 하는 그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그 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공이라고 하는 건 공공 그 자체가 신뢰의 상징입니다. 대학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또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공무원, 공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이거든요. 왜 가장 좋은 기업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까요? 이 공짜가 붙은 이 공직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은 무엇이죠? 가장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관, 공기업들이 공공적인 그런 이 재화를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공공 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좀 낙후되었다거나 오래되었다거나 특수한 분들, 어떤 이 제한된 분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 주셨듯이 공공의료는 좋은 의료다. 공공의료는 가장 전문적인, 가장 최선의 의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그 믿음, 신뢰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변에서의 공감대 여론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정부 부처나 지방 정부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오픈 행정 하거든요. 기회 있을 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슬라이드가 보트였거든요.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공공의료 무시하는 사람, 이 공공의료를 뭐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투표하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그러니 공직에 나서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선출직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공공의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료를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는 우리 조용태님 말씀하신 게 그동안은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굉장한 전환입니다.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의 그냥 객체였다고 하는 건데 이제 기본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공의료의 중심, 주체구나 하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신 거거든요. 그러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공의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냥 시혜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 우리 대구시에
지역의 정치인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신뢰의 상징으로서 공공의료, 가장 좋은 의료로서 공공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의료에 누구나 낮은 장벽으로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김준엽 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도 기본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신뢰와 그 믿음으로 함께 시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접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내에서도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분명 시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내고 함께 하신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금융권을 예로 들면 약 한 20년 전만 돌아가 볼까요?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에서 받는 서비스의 느낌, 또 전국구 중앙은행이죠, 그죠? 뭐 이거 우리끼리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 예전에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중앙권은행에서 받는 서비스 느낌 분명히 달랐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사의 은행 그분들이 받는 CS 교육하고 지방권은행이 받는 CS 교육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C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니까 이제는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그런 변화를 우리 공공의료에서도 시민인 우리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 조금 더 계속 이어가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만 풀어내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코멘스 밴드가 나와 계신데 90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저도 얘기 옆에서 들었는데 네. 우리 대구의료에 대한 그 생각이 모든 국민들이 좀 개선되고 일어나길 바라면서 네. 김광석 씨 일어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봄의 새싹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30초 하기 참 힘드네요. 코멘스 밴드 이따가 또 한 곡 더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를. 이번엔 또 쉬어가는 순서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초성 게임이에요. 초성을 보시고 생각나는 단어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연습 문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요거예요. 초성. 야, 이거 너무 대놓고 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 자, 참 제가 들고 있기나 부끄럽습니다만. 자, 다 적으셨죠? 예, 이동민 쌤, 이거. 고민하지 말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본 국민적으로 제 이름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도현 정답입니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지우시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 나가겠습니다. 총 3문제가 나갑니다. 3문제 중에 가장 많이 맞춰주신 분께 역시 선물 드릴게요. 문제 보여주십시오. 1번 티읕 키읔 키읔 시읒 티읕 2번 기역 기역 이응 리을 3번 디귿 기역 이응 리을 이응. 야, 이건 세 가지는 쉬운데.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식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 콘서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이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인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쭉 이어왔죠. 선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 적으셨습니까?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역시 오호 톡 콘서트 공공의료 대구의료원 김준현님께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3번을 못 적으셨네. 세상에. 3번 대구의료원이고요. 1번이 톡 콘서트, 2번이 공공의료 맞습니다. 김준현님 빼고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쭉 드렸는데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초성 퀴즈 내드렸습니다. 쭉 마스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두 질문은 사전에 답을 받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사전에 참 저희가 받았죠. 주변 분들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겪은 공공의료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 또 부정적인 경험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답들을 하셨는지.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임신 중 엽산을 지원받아서 도움을 받았어요. 한정적인 운영 시간이 아쉬워요. 그렇죠. 일반 개인 병원 보면 이제 토요일 근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일요일 근무도 있는데 보건소는 금요일까지만 하죠. 6시까지인가. 의료 취약자들이 이용하기 참 좋습니다. 또 부정적인 건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수입이 지출된다. 가본 적 없고 가볼 생각도 없었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십니까? 이거 어느 분이세요? 예, 저기 박석영 감독, 예. 긍정적인 생각이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긍정적인 생각이요. 잠깐만요. 네. 병원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는 이제 노후된 의료 시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박석영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생각을? 네. 가본 적 이제 주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주변에 특히 뭐 어떤 본인의 진료나 가족의 진료를 위해서 의료원을 찾은 적은 주변에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좀 민감한데 사실 1차 진료 기관을 통해서라도 좀 괜찮은 병원을 찾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병원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만 알고 있고 또 병상수가 많지 않고 또 그런 서비스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취약계층 아니면 또 다른 보호자 대상들이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노후된 의료시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고 아니면 기관 내 어떤 자금으로 흐르다 보니까 즉각으로 어떤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은 주변이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그 접근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접근성이 있는 곳에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구에 먼저 그런 시설들이 많이 1차 기관이더라도 공공협력 의료기관으로서도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협력기관체로 1차 기관들이 많이 주변에 도포되어 있으면 그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또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유튜브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접근성 아까 이근영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를 예를 들어도 우리 집 가까이 있으면 편히 이용할 텐데 멀리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민간병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뭐 민간병원이라고 다 시설 좋고 기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능력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공공의료 시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지만 많이 좀 생각의 변화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메르스 당시의 적극적인 대응. 이번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의료인 대한 지원 범위가 적다는 내용도 있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긍정적이다. 만성 적자, 국민의 세금 지출이 부정적이다. 또 어떤 분은 국가 차원의 책임 통제가 좋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고 야 긍정 크게 없음. 부정 크게 없음. 이거 어느 분이세요? 아주 쿨하십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 좀 안 들어본 분 손주현님 어느 거예요? 저는 메르스 당시 적극적인 대응과 네네.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범위가 적다는. 그 내용 좀 풀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직접적인 의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를 대응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네네. 그 이미 사전에 예방의학 관련 부서에서 지원 응급 체계도나 이런 걸 많이 제대로 만들어놨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도 의료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현장에 그 방호복 무거운 걸 입고 들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공공의료만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의료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렸고 네, 우리 손주연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밖에서 공공의료를 쳐다보는 시각과 좀 가까이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 속에서 체험을 해본 시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각도 속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와 더불어서 앞서 이제 한 분이 뭐 만성 적자 얘기도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질문을 하나 더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대구의료원이 경영적자로 폐지된다는 뉴스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경영적자로 폐지된다는 뉴스를 듣는다면 만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의료사각지대 문제 발생, 제 기능을 위한 개선 시급, 혁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료 혹은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은 시민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돈벌이가 되지 않는 국민을 버리는 것 같다. 착한 적자냐, 나쁜 적자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유지를 했으면 한다. 의료 공공 인프라의 붕괴라고 적어주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은 누가 답을 하셨습니까? 네, 이근영님 생각을 좀 피력해 주시죠. 일단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공공의료를 제가 잘 몰랐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도 제가 대구의료원이라는 것이 공공의료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경영적자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예산이 줄었나? 삭감이 됐나? 그러니까 적자 운영을 하니까 예산을 더 이상 투입을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과 관계없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조금 해서 아까 얘기 주신 연구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좀 운영을 해가지고 절대 폐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적자, 나쁜 적자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의견을? 네, 이동민님 그 대구의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이제 경영적자로 폐지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어떤 적자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좀 공익적인 활동 차원에서 착한 적자라는 게 이제 발생했을 때는 중앙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이를 보전을 하고 그래서 이를 보전을 함에 있어서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백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불균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쁜 적자는 그런 거겠죠. 뭐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든가 그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 의료 공공 인프라의 붕괴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조영태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료라는 게 일단은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의료 서비스고 또 지금도 코로나19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공의료 대구 의료원이 만약 경영 적자로 만약 폐지된다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그 의료 서비스 자체를 이게 치료의 목적보다는 수익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이게 시민이라든가 사람의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그냥 돈벌이 수단 그냥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의료 공공 인프라보다 환자를 많이 모으고 그 많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밖에 안 되는 안 된다고 막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한 12년 진행하면서 그 교통권에 대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뭐 승객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보편적인 교통권을 위해서 손실을 무릅쓰고 차가 들어가죠. 근데 그 손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적자만을 이유로 두고 이거를 폐지한다 이런 논의 자체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그 의료 사각지대 뭐 문제 이건 기본이고요. 앞서 우리 건강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교통권보다는 더 중요한 게 건강권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죠? 그걸 위해서라도 단순 적자만의 개념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 다루다 보니까 또 정신 건강에 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코멘트 밴드 여러분께 1분 30초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뭐 들을까요?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저도 의미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네. 저희 이모님이 이제 거기서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예. 사실 처음 가보고 많이 좀 낙후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뭐 그냥 가방끈 짧은 저의 생각은 해결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보다는 개선 방안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후세대들한테 또 해결 방안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걱정이 많다는 거는 지킬 게 많다는 뜻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릴게요.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고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멘스 밴드였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 시설 낙후 뭐 이런 얘기들 간혹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랜저 신차가 있고 10년 탄 차가 있어요. 근데 신차를 지난주에 면허 딴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10년 된 차를 현대자동차의 테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거하고 과연 두 대 중에 어떤 차량이 더 자기의 성능을 잘 발휘할 것인가?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에도 시기에 따라서 장비가 민간 의료시설보다는 조금 한 박자 늦게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허나 그 공간에서 함께 환자분들을 만나는 의료진들 중에는 이런 베스트들이 계시다는 거. 이거는 그 민간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베스트도 계시고 조금 좀 덜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 거보다 훈련이 잘 된 차량들이 더 잘 달릴 때가 있어요. 자, 사필성 씨 공연 잘 봤고요. 코멘스 밴드. 이번에는 여러분과 공공의료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 줄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견 한번 볼까요? 당신과 공공의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소통이 안 되는 사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효율성은 낮은, 또 앞으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 내가 받을 수도 줄 수도 있는 관계. 평생 친구와 같은 존재, 줄타기, 나와는 무관하다. 또는 뭐 지금은 상관없지만 언젠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이는 어느 분이세요? 네, 이근영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통이 안 되는 사이 꼭 저희 남편 같은 이런. 네. 사실 제가 1년 이렇게 있어도 뭐 네네. 병원 가는 일이 사실 좀 없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강한 타입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저조차도 잘 모르고, 또 저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소통하는 창구가 없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죠? 네. 누가 그 정보를 줄 사람 잘 없고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내가 받을 수도 줄 수도 있는 관계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손주현님.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진료 그 의료 행정 지원 기관에서 몸담았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분들께 진료를 가는 등의 공공 의료 행위를 하지만 추후에 이제 최철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서울에는 마을 주치의라고 마을마다 개인에게 그 주치의들이 있는 제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공공의료 기관에서는 예방의학 같이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학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 주치의와 좀 협업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의료 체계에서도 또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이제 뭐 역할들 할 수 있는 관계다. 근데 궁금합니다. 줄타기는 어느 분이세요? 이동민님, 이거 무슨 의미죠? 줄타기? 일단 제가 공공의료를 생각하면서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이번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줄타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위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줄타기를 하더라도 이제 밑에 안전 그물이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좀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이게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고 뒤로 갈수록 질문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질문들 같아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남아있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초성 퀴즈를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보드에 문제 보시고 바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가요. 보여주시죠. 키역, 리을, 니은, 미음, 시옷, 키역. 1, 2번은
요즘과 관련이 많죠. 기억, 기억, 기억. 가, 가, 가. 시옷, 미음, 치읓, 이음. 3분이 뭐지? 자, 어쨌든 적으셨나요? 역시 선물 이제 낱개로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에 초성 퀴즈 때 우리 김준현님 빼고 다 맞춰 버리시는 바람에 예쁜 상대 저기 종이봉투에 담은 걸 거의 다 써버려 갖고 이제 소위 그 빼갖고 낱개로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2개밖에 못 적으셨네.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시민 참여,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마스크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야, 역시 3분을 못 적으셨어요. 하지만 시민 참여까지 적으신 분이 1분, 2분, 3분, 4분입니다. 4분께 선물 배달해 주세요. 안에까 나눠 가지고 한 분당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드리면 되겠네. 예. 감독님 몇 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3개 적으신 분이 이근영님 여기 2개 드리세요. 2개 드리시고, 네, 박석영님으로 넘어와서 쭉 2개씩 드리세요. 드리시고, 감독님 여기 교수님께도 하나씩 드리세요. 넌 받는 거 보고 있으면 서운해. 딱 2개 남았네. 기가 막히네. 4개 없네. 하고 나니 4개 없네. 네.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건강권 시민 참여예요. 코로나와 마스크는 우리가 뭐 올해는 귀에 뭐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 얘기고, 건강권은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진중하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히 건강권, 공공의료의 그 재정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선물을 이제 얼추 마지막으로 드렸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사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생활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의료 이용과 신뢰,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 제도화에 힘이 돼주는 것, 시설 확대와 시민 인식 개선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관심과 참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공공의료기관 방문을 먼저 고려하자. 공공성의 중요함을 알리고 의료는 이윤을 추구함이 아님을 공론화하자라고 적어주셨는데, 김준엽님 오늘 연이어 뒤에 문제를 다 못 맞추셔가지고 네. 마스크 선물이 많이 못 갔습니다만, 김준현님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전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비율의 확대라고 적었습니다. 예, 좀 더 말씀 이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보험을 제외한 네. 중앙 정부가 공공의료나 그 의료보호 정책에 관련된 예산 비중이 놀랍게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샌드아트에서 보면 네네. 그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소아과 주로 이런 쪽이 취약적이고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비율도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쪽에 전문의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런 과 교수님들, 그런 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공의료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정확한 예산 분배와 취약과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재정 지출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한의사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내과, 외과, 사후과, 산부인과 우리가 조금 더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그런 쪽에 많은 재정의 어떤 비율적인 부분 또 늘려야 되지만 또 그쪽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하나 문 열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이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봐야 될 소식인가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또 아픈 소식이 있었죠. 기분 좋은 소식인데 크게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당연히 있어야 될 병원들이. 그리고 이상호님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네, 그 공공의료기관 방문을 먼저 고려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네,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질문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계시고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로
교체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모르고 방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조차 또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그 틀에 박힌 개념을 벗고 네, 네. 거기에 대한 뭐 대구의료원이 되었던 네. 어떠한 병원이 되었던 공공의료기관을 먼저 방문 한번 간다라는 생각과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조금 일반 시민으로서 활성화가 된다면 특정 병원에 그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한 오늘 그 공공의료 그 지원단 출범식을 하는 계기로서 의료 지원단에서도 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후에는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가져서 피드백을 갖는 네네. 하나의 시간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두 분의 답을 들어봤는데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얼추 마무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화이트보드판에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서 연장이 되는 맥락일 수도 있는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뭐 시민의 역할과 뭐 맥락은 같이 하리라 보는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다짐도 좋고요. 본인의 역할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는 동안에 교수님 어떻습니까? 공공의료기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더 많은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 한두 병원으로 환자가 많이 쏠리는 것은 뭐 어느 병원이든지 또 네네. 의원이든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말씀 주신 뜻을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용이나 홍보나 또 인식이나 네네. 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이 먼저죠. 관심을 갖고 알아야 이용을 하더라도 잘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의 전환. 오늘 저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몰랐던 부분들. 화이트보드판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답변들. 이동민님, 공공의료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 필요하죠.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해 주시는 거. 또 김준현님, 공공의료 서비스의 관심과 견제자. 사랑과 채찍,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필요한 거니까. 이근영님,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에 말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영태님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주변에 알리자. 같은 맥락이고요. 공감하자. 박석영님, 시민의 참여로 공공의료가 선순환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자. 뭐 후원회라든지 후원금 등 해서 자발적 참여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이상호님, 편견을 버리자.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홍보한다. 역시 손주현님도 관심 고맙습니다. 이런 관심과 알림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 공공의료에 대한 바른 방향을 또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관심이 없고 알림이 없으면 홍보가 없으면 또 우리가 이 시간 갖기 이전에 우리들처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적어주셨는데 내가 쓴 이거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첨언을 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시키면 말을 하는데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들지를 않아요. 예, 박수경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처음 이 패널에 초대돼서 네네. 질문지를 받아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아까 적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네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오기 전에도 한번 검색을 해서 이 공공의료가 뭔지 우리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색은 했지만 네.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이 같이 나오신 패널 분들의 여러 다양한 생각을 얻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아까 말한 그 접근성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통계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던 계층이 대구 시민의 30% 정도밖에는 되지도 않고 네네. 또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네. 한번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사도 해보시고 하시면 정말 이 서비스가 바로 접근해서 필요로 한 그런 계층들한테 먼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가까운 곳에서 꼭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료진들이나 협력 체계들을 많이 좀 연결을 해 주셔서 우리 가까운 곳에 공공의료 착한 의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 예. 김준현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든요. 네네네. 삼성은 세계 1등의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정부는 국내 1등의 병원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서 그 의사들이나 그 병원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근무하고 싶은 병원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병원 그런 병원이 공공의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을 조금 본받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사람들의 생각 변화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 이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최철영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마무리로. 예. 사실 이 전문가들보다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 시민들의 이 지혜가 또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공공의료는 이 시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 자신의 건강을 이 자신이 챙김으로써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의 문제고 공공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챙겨야 되는 건강은 사회가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수술이 필요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공의료고요. 그것이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의학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기관, 특정한 사람, 또 특별하게 이런 막 코로나가 횡행할 때만 그거 아니고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확산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또 오늘 이 자리가 대구시 이 보건의료 공공지원단이 발족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공공의료 지원단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더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응원단을 만들어셔서 공공지원단을 응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꼭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병원에 가더라도 그러한 분들,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공재원을 통한 그런 것들로 이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이 대구 보건의료 공공지원단이 해줘야 될 역할이고 또 우리 국민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의 주체로서 요구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토크 콘서트 2부 일정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의 건강 아프기 전에 예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른 동네처럼 동네 주치의해서 동네 병원 원장님과 수시로 만나고 그래요. 그분 성함이 김종영 원장이십니다. 근데 우리 동네 주치의가 아니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공공보건 의료를 위해서 선두에 서셔가지고 또 이끌어 가실 김종연 지원단장님의 마무리 인사를 총평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총평을 하기 전에 좀 우리 이경수 교수님 혹시 쭉 지켜보시면서 느낌 한번 짧게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어떤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 이 건강권 아까 말씀 주셨고 그게 생명권이고 또 그게 이제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아주 폭넓게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대구 의료원이 있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고, 그래서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이 좀 더 있으면 충분한 시간도 벌고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건강권을 보장받으면서 감염병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많이 배웠고 또 주신 말씀들을 아마 우리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잘 챙겨서 전체 소위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단을 이끌어 나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계신 7분 시민 패널 분들께도 사실은 의견들을 다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쭙지는 못하고요.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이 시민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어떤 지원단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출범식을 기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이 토론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7분의 시민 패널들께서 대구 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계시지만 이 7명이 700명이 되고 7만 명이 되고 70만 명이 되고 하면 이 생각들의 전파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민 권력이 되어져서 대구에 공공의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들이 저희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브라질에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거부권도 행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를 봐주신 우리 이도현 아나운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참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김종현 단장님의 마무리 총평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나온 내용들 중에 일단 첫 시작은 관심과 알림이겠죠. 오늘 한 내용들 저희가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해놓을 겁니다. 업로드 되면 그 링크를 여러분들 그 SNS마다 자꾸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겠죠. 또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또 바른 생각들,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함께 시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보건의료 지원단 출범식과 더불어 함께한 톡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